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사건을 벌인 피의자 최윤종이 구속됐습니다. 저희 JTBC는 어제 오후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숨지고 최윤종이 밤사이 구속된 데다 강력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 30살 최윤종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어제 결국 세상을 등진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임에도 출근을 하다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첫 소식 여도현 기자입니다. 강간 상해 혐의로 최윤종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까지 감안해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도 최윤종에 대한 혐의를 강간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성폭행을 하려다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게 아니라 미리 구매한 범행 도구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만큼 애초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상해 고의였는데 우연히 살인까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정도로 폭행을 심하게 했으니까 이틀적이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거고, 구호 조치 안 하고 피 많이 흘리고 있는데 가버리는 것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일 것 같아요.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간 상해와 달리 강간 살인죄가 인정된다면 최윤종은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유족은 초등학교 교사이던 피해자가 방학인데도 학교 연수 일정 때문에 일찍 서울로 올라간 모습이 마지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범행이 일어난 날은 학교 연수가 있어 출근하던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성실에 맡은 일을 1시간씩 미리 가서 준비하던 동료라며 그날도 연수 때문에 출근한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을 부검해 폭행과 살인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지난주 철근이 빠진 LH 아파트가 공개된 뒤에도 LH의 설계 감리 입찰을 또 전관업체들이 싹쓸이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LH가 오늘 해당 업체들의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고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는 저희들의 분명한 입장의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관이 취업해 있는 업체들이 통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철근 빠진 LH 아파트 명단이 공개된 뒤에도 LH 전관업체가 LH에서 따낸 일감은 모두 11건, 648억 원 규모입니다. LH는 해당 용역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관 재직이 확인된 용역, 좀 전 보고드린 설계 공모 10건, 그리고 감리 용역 1건은 심사 선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입찰이나 심사가 진행 중인 용역 23건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용역업체를 뽑을 때는 퇴직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불만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신뢰감은 아예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보면 되죠. 아무리 그 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오히려 더 튼튼하게 잘 줘야죠. 이게 사실 불감증이라고 봐요. 왜냐면 아니란 생각을 했다가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철근 빠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 해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철근 누락단지 20곳에서 계약 해지 신청이 47건 접수됐습니다. LH는 철근 누락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에 대해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의 문제는 더위와 위생뿐만이 아니라 의료진도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과 대회 개최를 2달 앞두고도 필요 인력이 60%밖에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지원 인력이 올 거라는 희망 섞인 얘기로 회의를 끝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만든 회의 문건입니다. 대회를 불과 2달 앞뒀을 때입니다. 필요한 의료 인력이 18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확보된 건 110명, 60%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보다 한 달 전에 만들어진 문건에는 필요 인력을 109명으로 잡았습니다. 한 달 만에 73명이 늘어난 겁니다. 의료진이 얼마나 필요할지 제대로 된 예측도 확보도 안 된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회의에선 침수 대책 책임을 서로 떠넘기느라 의료 문제는 달랑 1분만 얘기했습니다. 확보한 의료진 숫자와 목표치를 단순 보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장관님, 최소 인력은 한 140명 정도 하는데 여러 가지 교대라든가 사고 인력 감안해서 130%를 잡아서 현재 한 72명 정도가 부족한데. 그리곤 대책 대신 희망 섞인 얘기를 내놓습니다. 해외에서 오는 의료 인력과 국내 이런 지원 인력을 합하면 당초 우려했던 그런 상황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김현숙 장관도 아무 지시 없이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전북도에 이렇게 잼버리 대회가 시작됐고 하루 만에 의료진 9명이 급하게 투입됐지만 쏟아지는 환자들을 제때 치료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앞두고 북한의 해킹 조직인 김숙희가 잇따라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연말정산을 위장한 메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한미연합 연습 전투 모의실 직원들에게 뿌린 겁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한미 연합연습 전투 모의실에 파견된 월게임 운영업체 직원이 올 2월 담당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하던 중 오류가 생겼다며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라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이메일엔 염두라는 표현이 북한식 어휘인 염두로 쓰여 있습니다. 경찰청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숙희가 보낸 악성 이메일로 파악했습니다. 김숙희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한미 연합연습에 파견된 국내 월게임 운용업체에 악성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메일을 수신한 직원들은 미국 국방 전산망에서 악성 첨부 문서를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시스템에 가로막혀 정보는 탈취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미군 수사기관은 해당 공격에 사용된 IP가 지난 2014년 김숙희가 한국 수력 원자력을 해킹해 원전 도면을 탈취했을 당시 사용한 IP와 같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7월엔 미 육군 인사처를 사칭한 이메일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무자들에게 발송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미군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